예, 계속 보시죠. 그래서 전 시간에 본 게 이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경우를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냐 문제인데, 두 번째는 이런 경우에 갑이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매수인들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고,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 안 하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고 했냐면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해제는 약정 해제일까요? 법정 해제일까요? 을이 중도금을 약속한 날에 지급하지 않아서 갑이 해제를 한다. 이건 약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 법정 해제. 이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해약금에서 얘기했던 거는 당사자 중에 누군가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요. 잘못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잘못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계약금 받은 사람은 2배 주고 준 사람은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건 누군가의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의뢰하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리고 별도로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갑이 이미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약속을 안 지키면 받아둔 이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몰수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몰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을 해지하면 받은 돈 다 돌려줘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되고 자기가 입은 손해를, 실제로 입은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 항상 보통 실거래에서는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계약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보통 안 돌려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매수인인데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제가 약속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저도 당연히 계약금 날렸네 라고 생각하지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원칙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대부분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갑이 의무를 위반하면 2배를 물어내고 을이 의무를 위반하면 그 계약금은 몰수한다, 몰취한다. 이게 거의 모든 매매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인쇄가 돼 있어요. 만약에 계약서에 이 문구가 삽입돼 있다면 당사자가 뭘 한 거예요? 특약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그냥 뭘로만 추정된다고요? 해약금이지 손해배상액을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계약금은 해약금임과 동시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특약이 돼 있으면 갑은 돌려줘야 돼요? 몰수하면 되는 거예요? 몰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여기서 을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받은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요? 특약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약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특약을 보통 왜 할까요? 계약을 하면. 요즘 계약서 보면 이렇게 써 있든지 아니면 뭐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은 계약금액으로 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손해를 입증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번거롭고, 그리고 입증해서 배상 청구하면 을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줄 것도 아니잖아요. 또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을이 의무를 위반해도 갑에게 손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럼 손해 자체가 없으면 아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으려고 아예 이렇게 특약사항으로 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보통 이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이 젊은 분들은 그냥 빨리 그냥 딛고 넘어가요. 그냥 젊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저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지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나 이런 거래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어디 그래, 계약금 몰취하는 거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 그건 원칙이라서가 아니라 특약 때문이에요. 특약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은 사회생활 경험으로 보셔야 돼요? 수업 내용대로 보셔야 돼요? 그럼 내용대로 그렇죠? 이렇게 막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결국 시험장 가서는 나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러면서 딴 거 찍으면 안 돼요. 몰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돌려주고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 청구를 따로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몰수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특약.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특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의무를 위반했는데 을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갑이 입은 피해액이 3,0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특약에 의해서 몰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해라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가 배상. 1,000만 원 몰취하고 2,000만 원 추가 배상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손해가 없거나 손해가 1,000만 원 미만이어도 1,000만 원 다 받아가는데 1,000만 원 더 나오면 또 받아가요? 그럼 약속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약속을 하면 이 돈보다 액수가 적든 많든 손해배상은 이거야. 더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런 특약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특약을 안 했다면 갑은 을에게 3,0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해 입증해서 배상 청구하면 되니까. 근데 특약을 했다면 이거 받고 끝내야 돼요. 그게 바로 특약의 의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계약서에 특약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특약을 했어요. 갑이 위반하면 이런 말은 없고요. 을이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한다. 이렇게만 특약으로 적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갑, 매도인이 의무를 위반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배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2배 물어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걸 맞춰야 이해가 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자, 지금 특약서에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냐면 갑이 위반하면 2배를 물어내고 이런 말은 없고요. 을이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특약을 했잖아요. 그럼 을이 위반하면 갑은 계약금 어떻게 하면 돼요? 몰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서는 을이 아니라 갑이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러자 을이 갑에게 2배 달라라고 제기한 사건인데 2배 줘야 될까요? 2배 안 줘도 될까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갑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으니까.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 청구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2배 물어내고 이런 건 뭐가 있을 때만, 특약이 있을 때만 한다라는 점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얘랑 섞으면 안 돼요. 해약금이라는 건 의무 위반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무 위반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의무 위반하고 상관없이 누구 잘못이 아닐 때 포기하거나 2배 주고 해지하는 거고, 여기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있을 때, 그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을 거냐?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거냐? 그렇게 볼 수 없느냐?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볼 수 없는 거고, 뭐가 있어야만? 특약이 있어야만 그렇게 봐주겠다는 거죠.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그 154쪽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154쪽의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불이행한 경우에 배액 상환할 것을 자 뭐 했어요? 약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약정이 없으면 그냥 계약금은 해약금일 뿐이에요. 자, 오른쪽에 사례가 있는데 사례 한번 볼까요? 155쪽의 박스입니다. 갑과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특약 없이 을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자, 1번 을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갑은 계약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특약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해답의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갑은 자신의 손해를 별도로 입증하여 배상 청구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예에서 갑과 을이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를 교부받은 자가 불이행한 경우에는 배액 상환할 것을 약정했다. 특약이 있다는 거예요.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특약을 하면 이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위 예에서 특약을 한 경우 을의 불이행으로 갑이 입은 손해가 1,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갑은 추가로 별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 추가 배상 요구할 수 없어요. 그거 받고 끝내는 거예요. 마지막 4번, 계약금으로 지급된 액수가 부당이 과다할 경우에 감액이 허용될 수 있는가? 우리 판례는 부당이 과하면 감액은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감액은 가능하다. 그럼 증액은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돼요. 감액은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 1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 갑이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중도금 날짜에 을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인이 막 뭐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을이 뒤늦게 4천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얘가 뭐라고 했냐면 미안하다. 내가 잔금일은 정말 정확하게 지킬게. 내가 혹시 잔금일도 어기면 너 중도금까지 다 가져라고 특약을 한 거야. 그럼 손해배상 예정으로 한 것이 계약금뿐 아니라 중도금까지 손해배상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을이 잔금일도 어긴 거예요. 갑이 어떻게 했을까요? 땡큐 이러면서 몰수한 거죠. 그러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절반이 들어갔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당신은 1할만 갖고 1하니까 10%죠. 1,000만 원만 갖고 나머지는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해요. 그러면 법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액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1억짜리 사면서 계약금 100만 원 냈다. 너 왜 100만 원밖에 안 냈어? 더 줘. 이렇게 증액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만 가능하다고요? 감액. 자, 그래서 계약금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봤죠. 156조까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나오는데 156조에 자, 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해요. 어려운 부분.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안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거라도 한번 보세요. 다음에 또 보기 위해서. 우리가 담보 책임이라는 용어는 몇 번 봤어요. 언제 봤냐면 그 유상계약에서는 대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주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책임을 뭐라고 불렀냐면 담보 책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당연히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넘겨준 이 물건에 하자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하자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권리상의 하자일 수도 있고요. 물건의 하자, 이걸 또 목적물의 하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권리의 하자일 수도 있고 물건의 하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하자라는 건 뭐냐면 물건이 뭐 고장 났다든지 뭐 물건에 흠결이 있는 걸 물건의 하자라 하고 권리 하자라는 것은 권리상의 제약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 거였다든지 그게 권리상의 제약. 그럼 어찌되었든 권리의 하자든 물건의 하자든 완전한 걸 주지 못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책임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불러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률이 규정하는 무과실 책임.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성질에 1번 법이 정하는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라는 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갑이 을에게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았을 때 갑의 잘못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도 지는 거예요. 잘못이 없어도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갑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그걸 법정 무과실 책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라고 돼 있죠. 그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나 담보 책임 안 질 건데 너 살래 말래? 안 져도 돼. 내가 살게. 이러면 상관없는 거야.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문 한번 볼게요. 584조를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 이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배제 특약을 하면 담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원래 제가 팔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부동산에 지금 어떠한 하자가 있는 상태다. 근데 이 하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매수인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관없다. 내가 사도 살 수 있다. 라고 샀대요. 그러면 책임져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질 필요 없는 거예요. 배제 특약 가능한 거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 얘기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누가 확연한 약자라고 했어요?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강행 규정이죠.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는데 누가 약자라고 그랬어요? 약자는 없다 그랬죠. 매도인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물건. 매수인은 돈. 수틀리면
안 사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은 대등 당사자가 거래하는 거니까 법이 누구를 위해 강제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책임 안 지는 걸로 합의했다면 합의에 따르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자가 있는데도 숨기고 팔았다는 거예요. 하자가 있는데도 숨기고 책임을 안 지기로 함 이렇게 특약했다면 그것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시 좀 보세요. 매도인은 전 15조 이하는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 그러니까 면제 특약이죠. 원래 유효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고지하지 않았다든지 또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설정해 줬다. 이런 경우에까지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상계약에 준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의 종류는 크게 대금 감액이 있고요. 그리고 계약의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그리고 이제 완전물 급부 청구가 있어요. 완전물 급부 청구. 그러니까 대금 감액은 말 그대로 깎아주세요는 깎아주세요. 양이 좀 부족하면 감액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아예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완전물 급부 청구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걸로 새 걸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네 가지가 종류인데 보통 담보 책임하면 권리의 하자, 그리고 목적물의 하자, 물건의 하자하고 그리고 경매에서의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의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시험은 거의 집중적으로 권리의 하자에서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 과정은 권리의 하자만 볼 거예요. 권리의 하자. 5가지가 이제 나오는데 교재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박스가 있죠. 158쪽에 표 박스. 요 박스만 다 외우시면 돼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일단 권리하자를 볼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 책임이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한다고 했어요. 담보 책임 뭐 기본 과정에서도 실컷 수업하고 나오면 질문을 하러 오세요. 질문을 오셔가지고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거기서 몇 문제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 문제 나는데요. 그러면 됐어 하고 가시는 경우 있어요. 물론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이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해를 하시면 뭐 문제 자체는 어렵게 안 나와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게 처음에 좀 어려우니까 자, 우리 이제 권리하자를 볼 거예요. 5개가 나오죠. 표에 보시면 전부 타인 권리, 그다음에 뭐예요? 일부 타인 권리, 그다음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다음에 제한 물권 제한, 그다음에 저당권, 전세권, 행사의 한 제한. 요 5가지를 볼 겁니다. 한 번에 다 뭐 암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보고 하면서 완성이 될 테니까.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나냐면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의 전부가 아니라 이번엔 일부죠.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필기하지 마세요. 교재 그대로요. 교재 그대로 볼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제한 물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용익적 권리에 의한 제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당권 또는 전세권 행사에 의한 제한. 이렇게 5가지를 볼 겁니다. 자, 우리 민법 조문으로 하면 전부 타인 권리가 570조, 일부 타인 권리가 572조, 수량 부족이 574조, 얘가 575조, 얘가 576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조문은 암기하시라고 적는 거 아니에요. 조문은 제가 얘기할 때 조문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라고 적는 거고, 그럼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대금 감액이 되느냐? 대금 감액 청구,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제척기간, 행사기간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전부 타인 권리인 걸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알고 샀을 수도 있죠. 선의, 악의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되면 동그라미, 안 되면 X를 여기까지 쭉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봅니다. 전부 타인 권리 570조를 봅니다. 570조.
자, 159쪽 볼게요. 569조부터 나오죠. 569조.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확인하실 점은 남의 거예요. 남의 것을 파는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병이에요, 병. 이 갑이 남의 거를 파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한 거예요. 어차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전까지 얘가 뭐 하면 되겠어요? 병한테 사서 넘겨주면 되죠. 그러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계약이라는 건 어차피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행만 하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예를 들어서 계약을 언제 했냐면 11월 1일 날 했고요. 등기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내년 2월 1일이에요. 11월 1일 날 계약했고 등기를 2월 1일까지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면 갑은 2월 1일 날 등기를 넘겨주면 완전한 이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드시 자기 거여야 돼요? 타인물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 시점에 넘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569조에서 뭐라고 지금 정한 거냐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남의 거라는 거예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바로 570조의 담보 책임이에요. 동전이라는 건 뭘 말하겠어요? 569조의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타인 권리의 매매를 말하는 거예요. 타인 권리를 매매했을 때 어떤 담보 책임을 지느냐?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선이 이런 말 없어요. 선악불문 해제가 되는 거고,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손해배상은 누구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예요? 선의자만. 자, 요 그림 보세요. 매수인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은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못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못 넘겨주게 되면 당연히 을이 갑에게 책임을 묻는데 그게 바로 570조에 전부 타인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대금 감액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갑이랑 을이랑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병거라서 못 넘겨주게 된대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깎아주세요 이런 말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전혀 못 받잖아요. 일부라도 받아야 감액이란 말이 나올 텐데 전부 타인 권리면 감액이란 말은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성질상. 그럼 이 경우에 을은 계약을 지속해야 돼요? 그냥 해지하면 돼요? 해지하면 돼요. 선이든 악이든 계약의 해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자라 하더라도 그럼 얘가 악이라고 하면 이게 누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약한 거야. 병 거라는 거. 그러면 병 거라는 걸 알고 계약한 을은 어떤 생각으로 한 걸까요? 당연히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취득해서 넘겨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매매 계약을 했겠죠. 근데 갑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야, 너도 알다시피 그거 병 거잖아. 병이 안 된다 야.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해제 못해요? 해제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해제. 선악불문하고 해제. 그런데 뻔히 알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악의자가 손해배상까지는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손해배상은 누구만 한다고요? 선의자만. 그래서 요거 그대로 옮겨오면 돼요. 대금 감액은 선악불문하고 나올 성질이 아니고 해제는 둘 다 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은 누구만 해요? 선의자. 악의자는 할 수 없어요. 끝났어요. 그렇게 많이 안 어렵죠. 계속합니다. 자, 이 제척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거나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면 행사 기간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아요. 행사 기간의 제한이 없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일부 타인 권리. 이번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타인 거다. 자, 572조를 봅니다. 159쪽에 572조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일부를 못 받게 됐으니까 그럼 일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금 다 줘요, 감액해야 돼요? 감액 깎아야죠, 그렇죠? 이건 뭐 선의인 경우란 말이 없어요. 대금 감액은 선악 불문 다 되고요.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선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요만큼 살 거면 나 이거 안 샀다. 이런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해요. 3항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은 누구만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의 감액이랑 계약 해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문 한번 보세요.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감액이랑 해제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약을 해제했는데 깎이면 뭘 깎아요? 계약은 소멸됐는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감액이랑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액이랑 배상, 해제랑 배상은 되는데 감액하고 해제를 같이 할 수는 없죠. 성질상 충돌되는 거고. 자, 이 그림 보세요. 이번에는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요 절반이 병가예요. 그럼 요 절반은 지금 누구 거라는 거예요? 갑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전부 타인 권리가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 권리다. 2분의 1이 병가랍니다. 그러면 갑은 원칙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분의 1을 취득해서 넘겨주면 돼요. 못 넘겨주게 됐다는 거예요. 얘가 그걸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 대금 감액 몰랐대요. 이게 전부 다 갑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절반이 병가라서 반은 못 준대. 대금 감액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우리 1억 다 주겠어요? 5천만 원만 주면 돼요. 절반을 못 받으니까 5천만 원 대금 감액이 가능해요. 조심하실 점은 을이 악이에요. 악이. 그럼 을이 악이라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약할 때. 을이 지금 매매 계약을 할 때 1억 원에 지금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악이라는 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갑이 절반만 가지고 있고 병이 절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갑이 취득해서 넘겨주면 좋았을 텐데 못 넘겨줬대요. 그럼 알고 있었다면 1억 다 줘야 될까요? 을도 감액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액을 해야죠. 악이자라 하더라도. 무슨 얘기였어요? 을이 매매 계약을 할 때 이 을은 절반만 산다는 생각이에요?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살 수 있다. 얘가 취득해서 넘겨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매매 대금을 산정할 때 절반만 했을까요? 전부를 했을까요? 당연히 전부겠죠. 근데 갑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을아 너도 알고 있었잖아. 절반은 내 게 아니었지. 병이 안 된단다 야. 그러니까 너 이제 내 거였던 거 반만 받아가라고 해요. 그럼 을은 1억 다 줘야 돼요? 5천만 원 깎아야 돼요? 당연히 깎아요. 선악불문하고 대금 감액이 돼요. 일부가 타인에게 속했을 때. 그러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악이자는 할 수 없어요. 악이자는 최악의 경우에 절반만 취득할 수도 있음을 예상했기 때문에 해제는 안 되고 감액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이라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겠죠. 물론 언제나 해제는 아니고 아까 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잔존 부분만이면 요 절반만이면 나 이거 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자, 그리고 손해배상은 당연히 누구만 청구하는 거예요? 선이자. 악이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대로 옮겨오면 돼요. 대금 감액은 선악불문하고 되고 해제는 선이자는 할 수 있지만 악이자는 못하고요. 손해배상은 선이자, 악이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권리의 하자는요. 행사기간, 제척기간이 있으면 다 1년이에요. 1년. 권리하자는 다 1년인데 그럼 선이자는 몰랐으니까 언제부터 1년으로 하냐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안에 하면 돼요. 그럼 악이자는 이미 알았잖아요. 이 악이자는 이미 알았으니까 이때는 그 사실을 안날이 아니라 언제부터냐면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면 돼요. 요거 바꿔서 가끔 출제했어요. 예를 들어 선이자는
선의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OX에 틀려. 선의자는 안날로부터고 악의자는 이미 알았으니까 언제부터요? 계약일로부터. 이게 일부 타인 권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574조가 나옵니다. 이번엔 수량 부족인데 574조 전 2조의 규정. 그럼 전 2조면 뭘 말하는 거예요? 574조에서 전 2조라고 하면 위로 두 개니까 73, 72. 즉 일부 타인 권리예요. 일부 타인 권리.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에 관한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 준용한다. 그럼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일부 타인 권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데 근데 조심하실 점은 언제 준용한다고 됐어요? 마지막에. 알지 못한 때요. 그럼 악의자에게는 담보 책임을 전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된다.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의, 악의로 될 때 선의자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악의자에게는 아무것도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러면 행사기간 선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얼마? 1년이고요. 악의자는 물을 거 없어요. 빈칸이겠죠. 아무것도 인정 안 해주니까. 자, 요거 한번 보세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하는데 수량을 중시 여기는 수량 지정 매매예요. 수량 지정 매매라는 건 뭐냐면 이 땅이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100만 원. 그래서 이게 100제곱미터니까 1억 원의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수량 지정, 개당 얼마 이런 것들을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 토지가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80제곱미터예요. 그럼 제곱미터당 100만 원 계약을 하는데 80제곱미터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면 수량이 부족한 거야. 그럼 이 경우에 얘가 그걸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죠. 그럼 몰랐다는 건 얘가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땅이? 100제곱미터예요. 1억 계약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80제곱미터밖에 안 된대요. 1억 다 줄까요? 2천만 원 감액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액해야죠. 조심하실 점은 악이에요, 악이. 을이 이 땅이 8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럼 수량 지정 매매를 하는데 이미 수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을은 1억에 계약을 할까요? 8천에 계약을 할까요? 당연히 8천에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할 때 그 알고 있었다면 대금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악의자에게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불문 대금 감액이지만 수량 부족은 누구한테만 인정한다고요? 선의자. 구별되셨어요? 그러니까 차이점 뭐예요? 일부가 타인 거면 의뢰한 사람은 일부만 산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받는다고 생각해요? 전부 다 사서 넘겨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1억에 계약을 했을 테니 절반은 감액해야 돼요. 악의자라 하더라도. 근데 두 번째는 수량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럼 수량이 없다라고 하면 이 을은 100제곱미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할까요? 80제곱미터를 받는다고 계약을 할까요? 수량이 아예 없는 거예요. 수량이 아예 없으면 을의 입장에서는 100제곱미터를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80제곱미터만 받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건 갑이 취득해서 넘겨줄 수 있는 문제가 이거 간척사업 할 것도 아니고 이 땅이 8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누구 거라고? 절반이 타인 거야. 그럼 이건 다 넘겨줄 수 있어요? 언제나 반만 넘겨주게 돼요. 다시 청사시. 열강을 했건만. 자, 다시 봐요. 자, 지금 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절반이 병 거예요. 절반이. 을이 알고 샀대요. 그럼 을이 그냥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랑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게 절반이 자기 게 아니래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너 다 넘겨줄 수 있어? 걱정 마. 내가 다 넘겨줄게. 그러면 대금 계산할 때 반만 계산해요? 전액 계산했을까요? 전액 계산했겠죠. 근데 얘가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미안 안 돼 이럽니다. 그럼 이 경우에 얘는 다 줘야 돼요? 감액해야 돼요? 감액해야죠. 근데 이건 다른 게 일부가 타인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이만큼밖에 없어요. 야, 나 8개 있거든. 8개. 개당 100원이야. 개당 100원인데 8개밖에 없어. 그럼 얘가 다 계산할까요? 8개만 계산할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다 했다 하더라도 악의자는 뭐가 인정이 안 된다고요? 감액이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사례를 좀 바꿀게요. 제곱미터당 100만 원, 100제곱미터 1억 원의 계약을 했으나 나중에 봤더니 나머지 20제곱미터는 병의 소유라서 넘겨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자, 사례가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땅이 80제곱미터밖에 없는 게 아니라 20제곱미터는 병 거라서 못 넘겨준대요. 그럼 이건 수량 부족 사례예요? 일부 타인 권리예요? 일부 타인 권리예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이 알고 계약을 했대요. 20제곱미터는 병 거라는 걸 알고. 그럼 얘는 딸랑 80제곱미터만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 받을 수 있다. 그럼 대금 감액 아기자에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셨죠? 그러니까 사례 문제로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나오면 뻔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뭐 8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 토지가 부족하다. 이런 말 나오면 일부 타인이에요. 수량지정 매매. 수량지정 매매인데 몇 제곱미터가 병의 거다. 누구 거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건 뭐야? 일부 타인 권리.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금 감액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 불문인데 수량 부족은 누구한테만 인정하냐면 선의자에게만 인정한다.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575조를 보죠. 575조 제1항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언제나 해지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지역권도 용익물권이죠. 있어야 할 지역권이 없다. 이런 경우에도 물을 수 있고. 사망. 전 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575조는 선의자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행사기간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한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갑이 을하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을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땅에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 그러면 지상권은 이거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 을이 이 지상권자 병에게 땅 가져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갑이 소유자일 때 지상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럼 지상권은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죠.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나중에 새로운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야,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가져와 하면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당연히 거절하죠. 얘 물권자 아닙니까? 그럼 물권이 있으면 더 빨리 생긴 애가 우선 하는 거고. 이번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는데 지상권 편에서 출제가 됐어요. 지상권이 설정된 이후에 새로운 소유자는 이 지상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게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지금 권리의 제약이 있는데 이 권리는 무슨 권리에 속하는 거예요? 제한물권이잖아요. 또 용익적 권리라고 하고 또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전세권이 있어요. 전세권.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전세권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제한이 있죠. 만약에 임차권이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요. 그럼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을 샀다.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임차권자가 등기를 했대요. 등기를.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항의 마지막에 575조 2항 둘째 줄에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어도 똑같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등기하면 뭐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마치 제한물권처럼 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조문 읽어보셨는데 대금 감액이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 없어요. 대금 감액은. 왜 대금 감액이 안 되냐면 자, 대금 감액은 일부, 수량, 일부 이런 말일 때만 나와요. 바꿔서 말하면 요만큼 깎아주세요라고 하려면 질적인 문제일 때예요. 양적인 문제예요. 양적이에요. 그래서 대금 감액은 이 두 가지 즉 양적 제한이 있을 때만 감액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뭐 지상권이 설정돼 있다, 뭐 유치권의 목적이다 이런 것들은 양적 제한이 아니라 뭐냐면 질적 제한으로 봐요. 질적 제한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아예 대금 감액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대금 감액은
일부 수량 여기서만 나온다는 점 조심하시고 자 해제는요. 해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선의자, 악의자는 못합니다. 행사기간 선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자는 아무런 책임 물을 수 없죠. 그래서 제한물권 제한은 뭐 그게 어려운 내용 없고 비교만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576조예요. 576조 161쪽 맨 밑에 보세요. 576조 제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였어요? 저당이 달려있는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저당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행된 거예요. 실행. 그럼 실행됐다는 건 경매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그때 묻는 책임이 바로 576조고 자 제2항 보세요.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 그러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출재, 돈을 냈다는 거예요. 뭘 없애버리기 위해서? 저당권 없애려고. 그러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그 돈 내놔 하고 구상권 행사해야죠. 매도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항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조심하실 점은 576조는 설정으로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라 언제 묻는다고요? 실행, 행사가 되었을 때 묻는 거고 두 번째는 선의자와 악의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선의자와 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담보 책임을 인정해 준다. 자, 한번 보세요. 갑이 을한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고 을 소유 부동산에 갑이 저당권 1억짜리를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저당 달린 부동산을 병이 산 거예요. 병이. 그럼 저당이 없어져요? 따라가요? 따라가요. 여기 지금 저당권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다. 그럼 지금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을 때 병의 입장에서는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아무 상관없어요. 사용하는 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병의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 묻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로 묻는 게 아니라고?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에요. 576조는 설정이 아니라 이 저당권이 어떻게 됐을 때? 실행, 행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경매가 됐어요. A가 경락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을한테 가서 대금 감액을 청구할까요? 지금 깎아주세요 할 상황이에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감액이란 말은 성질상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병은 을에게 이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제하고 그리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라 뭘로 묻는다고요? 행사, 실행.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이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선의자와 악의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여기서 저당이 달려있다. 악이라는 건 얘가 뭘 알고 샀다는 거예요? 저당이 달려있다는 걸 알고 산 거죠. 근데 이 담보 책임은 저당 달린 거랑 상관없어요. 저당권이 어떻게 됐을 때 나오는 거니까. 실행되었을 때. 그럼 저당권이 달려있는 걸 알고 샀다 하더라도 경매가 실행되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병의 입장이에요.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러면 저당 달린 부동산을 가격을 다 주고 샀다. 병은 어떤 생각으로 샀을까? 알면서 산 거예요? 자, 1번. 저당 달린 부동산을 팔았으니 을이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시켜 주겠지. 1번. 자, 2번. 내가 저당 달린 부동산을 샀으니 금방 경매가 돼서 내 소유권 날려먹겠지. 자, 정상이라면 어떤 생각으로 샀을까요? 당연히 1번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저당 달린 걸 알고 샀다 하더라도 경매로 넘어가면 얘가 책임을 물어야 돼요? 물을 수 없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물어야죠.
얘가 안 건 저당이 달려 있다는 걸 알고 산 거고 얘가 변제하고 말소를 시켜줬어야 되는데 변제를 안 하는 바람에 경매가 넘어갔어요. 그럼 너 알고 샀으니까 아무런 책임도 못 물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76조는 선의자와 악의자를 가리지 않아요. 가리지 않고 악의자도 똑같이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76조는 대금 감액은 나올 수 없어요. 성질상. 그리고 해제는 선악불문 다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선의자 악의자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뇌물을 한 건 좀 기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잃어버린 때는 선의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의자도 다 해요. 손해배상도 선의자만 해요? 악의자도 해요? 그래서 이 5개 권리 하자 중에서 악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밖에 없어요? 576. 여기 이번 시험에 또 나왔죠. 576조는 선의악이 불문하고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거나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 전혀 취득할 수 없다. 타인 권리 매매니까 전혀 취득할 수 없죠. 경매 실행되면 권리를 모두 잃어버리겠죠. 이런 경우에는 행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 잘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근데 576조는 수험상으로는 중요한데 실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크게 문제가 안 되냐면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부동산을 사요. 이게 시가로 2억이에요. 시가로 2억. 그럼 얘가 얘한테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 부동산을 얼마에 샀을 때 묻는 걸까요? 2억에 샀을 때겠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이걸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억짜리 부동산인데 1억짜리 저당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을 얼마에 사실래요? 1억에 사시겠죠. 이때 이 을을 찾아가서 2억을 다 주며 손을 꼭 잡고 네가 다 준 걸로 꼭 갚아야 한다 이렇게 사지 않고 그냥 아예 빼고 사요. 속 편하게. 그게 뭐냐면 저당 채무를 뭐 하는 거냐면 공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저당 채무를 공제하고 1억에 샀다면 이제 1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당연히 병이 져야죠. 근데 얘가 돈 안 갚아서 경매 넘어갔대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고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요걸 이제 2억짜리를 1억에 샀습니다. 1억에 샀는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1억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얘가 얘한테 1억 갚았대요. 그럼 을한테 또 찾아가서 내가 너 대신에 돈 갚았으니까 1억 원 줘라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상권 행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은 이제 누가 책임져야 되니까. 병이. 그럼 결론은 뭐냐면 576조의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전제 조건은 저당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샀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저당 채무를 공제했다면 자기의 책임이지 담보 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없다. 꼭 중요한 건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선의악이 똑같기 때문에 악의자라 하더라도 손해배상이나 해제를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서 시험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일단 전부 타인 권리에서는 선악불문하고 해제가 된다. 악의자도 해제가 된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라고 했어요. 대금 감액은 일부 타인 권리는 선악불문, 수량 부족은 선의자에게만 인정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중요할 부분이고 자 그리고 행사 기간은 제한 없는 거는 570조와 76조 두 가지는 제한이 없어요. 권리를 전혀 취득할 수 없거나 모두 잃은 경우. 자 그리고 이거 바꾸는 거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선의자는 언제부터라고요? 안날로부터. 악의자는 계약일로부터요. 바꿔서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악의자에게 이 5개 중에서 악의자에게 아무런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어요.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수량 부족 악의자에게 아무것도 인정 안 하고요. 제한 물권 제한 악의자에게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악의자에게는 인정 안 하고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되고 자 576조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설정으로 묻는 게 아니고 악의자도 똑같다. 악의자도 똑같기 때문에 5개 중에서 악의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576조. 시험은 지금 거의 체크한 부분에서 출제가 돼요.
물론 대부분 체크했죠. 네. 특히 조심하실 점들이야. 이게 담보 책임. 정리 좀 되셨나요? 좀 어렵죠, 이 부분이. 뭐 상관없어요. 어려워도 또 보고 또 볼 거니까 일단 이런 권리하지 않은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좀 쉬었다가 마지막 임대차를 보죠.